굉음과 함께 승합차가 빠른 속력으로 내달립니다. 무려 1km를 달린 뒤 차량은 굴다리 아래로 추락했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살 이도현 군은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을 했던 60대 할머니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은 조사 10개월 만인 오늘 불송치 결정문을 전달받았습니다. 앞서 국가수는 차량 제동장치에 결함이 없었고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경찰은 국가수 검사는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과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하는 검사가 아니어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가수 감정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혐의 없점 결정을 한 것은 최초의 사례인 걸로 보입니다. 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진행한 블랙박스 영상 음향 분석 감정에서도 운전자가 변속 레버를 바꿨다는 국가수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변속 레버를 조작할 때 발생하는 소리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아직 검찰의 처분이 남아 있습니다. 급발진에 대한 형사사건 결론이 났음에도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어떤 기관이나 대상 자체가 없다는 것, 그냥 그걸로 끝난다는 것, 종결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유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자동차 제조사 측은 수사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시 차량 한 대가 하얀 연기를 내뿜은 채 달립니다. 추돌 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못한 차는 왕복 6차선 도로를 날아 지하 통로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운전대를 잡은 할머니는 12살 손자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차를 멈추려 노력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손자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5달이 지난 어제 첫 민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손자를 잃은 할머니는 사랑하는 손자를 잃고 저만 살아남아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일부러 사고를 내 손자를 잃겠느냐, 제 과실로 사고를 냈단 누명을 쓰고는 죄책감에 살아갈 수 없다며 울먹였습니다.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 또한 호소문을 통해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입증케 하는 자체가 모순된 행위이며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급발진 사고는 가정 파괴범이자 연쇄 살인범이라며 언제까지 제조사의 이권과 횡포 앞에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의 가치가 도외시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유족들은 재판부에 급발진 진상규명에 동참하는 탄원서 17,000여 부를 제출했습니다. 유족들은 앞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차량 제조사 측에 손해배상액 7억 6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제조사 측은 차량 결함이 아니란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60대 여성이 아들과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로 들어섭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차량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로 당시 12살 난 손자를 잃었고 자신도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 손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피의자가 돼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죄가 없음을 저희는 확신은 하고요. 어머니가 앞으로 평생 안고 가셔야 될 그 죄책감을 오늘 이 조사 이후로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는 갑자기 빠르게 달리며 승용차와 추돌한 뒤 600m를 더 달려 지하 통로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를 정밀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승용차와의 사고가 나기 전 할머니가 기어를 조작한 뒤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는 승용차와 부딪힌 1차 사고 전부터 차가 흔들리며 굉음이 났고 기어도 바꾼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은 국가수의 조사 결과가 급발진이 아니라는 결론에 꿰맞춘 잘못된 분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려서 블랙박스에 녹음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 긴급 제동 장치 AB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궁색한 변명을 찾으려고
또 국과수가 전자제어 장치 ECU의 소프트웨어 결함은 분석하지 않고 사고 기록 장치 EDR만 분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 측은 7,300장에 달하는 처벌불원 탄원서도 수사팀에 전달했습니다. 차량 결함의 입증 책임을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가 해야 한다는 유족 측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6일 만에 5만 명이 동의해 곧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와 오늘 할머니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달쯤 수사 결론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